평온한 저녁 현관문이 열리고 상철이 젊은 여자와 함께 들어선다. 저녁 준비를 하던 정미가 얼어붙는다. 저 여자는 누구야? 소연이야.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 거야. 그때 집에 돌아온 세 딸들. 거실의 낯선 상황에 당황한다. 아빠! 저 여자는 누구예요? 소연이는 아빠의 새로운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어쩌고요? 아빠는 미쳤어요. 정미가 충격으로 무너지고 딸들이 울며 엄마를 감싸 안는다. 20년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중년 여성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그 끝에서 찾게 되는 놀라운 반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미리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정미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근교 성남의 오래된 주택가에는 아직도 정겨운 이웃정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골목길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처럼 이곳에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과 화사한 꽃들이 피어 있는 2층 양옥집, 바로 정민의 집입니다. 새벽 5시 반, 정민은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올해 45인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일찍 시작됩니다. 세 딸을 키우는 전업주부의 삶은 쉼없는 마라톤과 같으니까요. 조용히 침실을 나선 정민은 부엌으로 향합니다. 남편 상철이의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군요. 또 물류센터에서 밤을 샌 모양이네. 정민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립니다.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갓 지은 밥에 고소한 향이 온 집안을 감쌉니다. 김치전도 부치고 계란말이도 만듭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세 딸만큼은 든든한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큰딸 수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요즘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적도 관리해야 하고 내신도 챙겨야 하고 수능 준비도 빠뜨릴 수 없죠. 정민은 딸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둘째 수연이는 중학교 3학년으로 사춘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요즘 들어 말수가 부쩍 줄었고 방에서 나오는 시간도 적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나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엄마에게는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민은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딸이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막내 수빈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리운 나이라서 세 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애정을 요구합니다. 엄마, 나 오늘 발표 있어요. 떨려요. 하며 치마폭에 매달리기도 하고 밤에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며 엄마 방으로 기어들어오기도 합니다. 얘들아, 아침 먹어야지. 늦겠다. 정미의 목소리가 2층까지 울려 퍼집니다. 하나둘씩 방에서 나오는 딸들의 모습을 보며 정미는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정신없는 아침이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말이죠. 엄마, 아빠는 또 안 오셨어? 큰딸 수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어봅니다. 정미의 손길이 잠시 멈춥니다. 남편 상철이가 집에 들어온 것은 벌써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카페 2개와 물류업체를 운영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오는 날보다 안 오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철이는 사업가로서는 성공한 편입니다. 성남에서 카페 2곳을 운영하고 있고 물류업체도 꽤 규모가 큰 편이죠.
직원들도 여러 명 두고 있고 매출도 안정적입니다. 그 덕분에 정미는 따로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 교육비나 생활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빠는 일이 많으셔서 그래. 물류센터에서 밤을 새우시나 봐. 정미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도 줄어들었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 상철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밤늦게 들어와도 정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사업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때로는 무의미한 잡담까지도 나누며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상철이는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거나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아빠 안 오세요? 둘째 수연이가 물어봅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빠 덕분이잖아. 하지만 정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과연 상철이가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충분히 들어오고 아이들 학원비며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고 둘째 수연이는 피아노와 미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막내 수빈이도 태권도와 수영을 배우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하지만 정미는 알고 있습니다.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가족이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시간,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런 소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이 많아도 가족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정미는 속으로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딸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밝게 자라주었으면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딸들이 하나둘 학교로 향합니다. 큰딸 수진이는 아침 자율학습 때문에 일찍 나가고 둘째 수연이와 막내 수빈이도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 집을 나섭니다. 정미는 문 앞까지 나와서 딸들을 배웅합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점심도 꼭 챙겨 먹고. 정미의 목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집니다. 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미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가정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정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정미는 혼자 남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기를 돌리는 일상적인 집안일들이지만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집니다. 텅 빈 집안에 혼자 있으니 평소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쯤 정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상철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먹지 말고 있어. 짧고 건조한 문장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로 늦는지 언제쯤 들어올지 물어봤겠지만 요즘은 그런 질문조차 하기 싫어졌습니다. 어차피 돌아오는 대답은 뻔하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딸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옵니다. 큰딸 수진이는 학원에서 늦게 들어오고 둘째 수연이와 막내 수빈이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정미는 다시 한번 저녁 준비에 나섭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우며 나물도 무칩니다. 엄마, 오늘도 아빠 안 와요? 막내 수빈이가 물어봅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습니다.
정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응, 아빠는 일이 있으셔서 늦을 거야. 하지만 정미 자신도 점점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지겨워지고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하던 저녁 식탁이 이제는 새 모녀만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풍경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아이들도 아빠 없는 식탁에 익숙해져 가고 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나자 상철이의 귀가 시간은 더욱 늦어졌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때로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작업이 많아서 카페 직원 교육 때문에 새로운 사업 미팅 때문에 등등 핑계는 늘 달랐지만 결국은 집에 없다는 결론은 같았습니다. 정미는 점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말 일 때문에 이렇게 늦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하지만 상철이에게 직접 묻기에는 왠지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부부 사이가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미는 용기를 내어 상철이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후 상철이가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합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저녁은 먹었어? 정미가 묻자 상철이는 짧게 대답합니다. 아, 지금 물류센터야. 저녁은 대충 먹었어. 나 좀 바빠서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미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상철이의 목소리 뒤로 들린 소음이 물류센터 같지 않았거든요. 어딘지 모르게 카페나 음식점 같은 곳의 소음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미는 이런 생각을 곧 떨쳐버립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미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우연히 상철이가 운영하는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있나 싶어서 들여다보니 카페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저녁 9시. 평소 상철이가 말하던 영업 마감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카페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는데 정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는데 상철이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미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아, 지금 카페에서 정리하고 있어. 오늘 손님이 많아서 늦게 끝날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카페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미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핑계들도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 상철이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도박이나 다른 문제에 빠진 건 아닐까요? 정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미는 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까지 믿어왔던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정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상철이는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살금살금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미는 자는 척하면서 남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고 옷차림도 어딘지 신경을 쓴 것 같았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민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접 상철이에게 물어보자니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그냥 넘어가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정미는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정미의 불안감이 절정에 달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딸들은 각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집에 없었고 정미는 혼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철이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정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상철이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먼저 대화를 요청한 것이었지만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상철이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남편의 입을 지켜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쌓여온 의심과 불안감이 곧 현실이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미야, 나 더는 못 살겠다. 상철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이혼해줘.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정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남편이 한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정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상철이는 고개를 들어 정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 차가운 현실이 정미를 덮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하게 울리던 경고음이 이제야 그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미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세 딸의 아버지가 이렇게 차갑게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그 여자가 누구야? 정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철이는 잠시 주저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류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야. 나이는 25이고 25. 정미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임신했어. 상철이의 말에 정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미 아이까지 생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임신했다고? 정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상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상철이의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거짓말, 차가워진 태도, 모든 것이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수진이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정미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철이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젊은 여자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정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20년 넘게 사랑했던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세 딸을 낳고 키우며 함께 가정을 꾸려온 세월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안 돼. 절대 이혼 안 해. 정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그 여자와 헤어져. 하지만 상철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정미야, 이미 늦었어. 나는 그 애와 결혼할 거야. 아이도 있고
그의 부모님한테도 인사드렸어. 그의 부모님한테도 인사를 드렸다는 말에 정민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전된 관계였던 것입니다. 상철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나는? 우리 딸들은? 정미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너희들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재산 정리해서 생활비는 충분히 줄게. 상철이의 말은 마치 사업상 거래를 하는 것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정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신과 딸들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가정이 상철이에게는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20년 넘은 결혼 생활과 세 딸이라는 현실보다도 말이죠. 상철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조건도 괜찮게 제시할 테니까. 그리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민은 혼자 거실에 남겨진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딸들이 없어서 더욱 적막감이 느껴졌죠. 정민은 이 사실을 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큰딸 수진이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민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 믿을 수 있는 남편, 행복한 미래, 모든 것이 환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 딸을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든 상철이의 마음을 돌려놓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와 헤어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상철이가 집을 나간 후 정민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눈치챌까봐 평소보다 더 열심히 살림을 하고 더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날로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상철이는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상철이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것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25살이라는 그 내연녀였습니다. 정민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자기 집으로 그 여자를 데려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미야, 소연이야. 인사해. 상철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정미보다 한 뼘 정도 작은 키에 아직 어린 티가 역력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라서 그런지 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정민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철이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앞으로 소연이가 여기서 살 거야. 너도 적응해야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쳤어?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왜 그 여자랑 같이 살아야 해? 정민은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철이는 냉정했습니다. 이 집도 내 명의고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내가 나갈 수도 있어. 정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철이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딸들이 하나둘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본 아이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큰딸 수진이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저 여자는 누구고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수연이와 막내 수빈이도 무슨 일인지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상철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설명해 줄게. 소연이는 아빠의 새로운 가족이야.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둘째 수연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막내 수빈이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엄마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셋 딸 모두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여전히 내 딸들이야. 하지만 이제 소연이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거야. 상철이의 말에 정민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큰딸 수진이가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버릴 거예요? 엄마랑 우리랑 헤어질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수진이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가족? 나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만들 거다. 소연이와 태어날 아이와 함께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딸들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막내 수빈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린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민은 딸들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마.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마라. 하지만 상철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애들도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야. 차라리 지금 확실히 하는 게 낫지. 그날 저녁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상철이와 소연이는 버젓이 거실에서 저녁을 먹었고 정미와 딸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정미를 의식하는 듯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상철이는 소연이에게 친절하게 반찬을 권하고 몸을 챙기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예전에 정미가 임신했을 때도 이렇게 챙겨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철이는 소연이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들은 저녁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특히 큰딸 수진이는 아예 수저를 들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둘째 수연이와 막내 수빈이도 울먹이며 간신히 몇 숟가락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정민은 딸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소연이와 대립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내 집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소연이는 생각보다 당당했습니다. 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상철 오빠가 함께 살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임신했고요. 임신했다고 해서 남의 집에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정민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오히려 동정을 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아이 아버지랑 살고 싶잖아요. 정민은 주변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대수냐, 남자들 다 그런 거 아니냐, 재산 분할이라도 잘 받아라 같은 말들만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정미의 편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상철이는 본격적으로 소연이와의 결혼 준비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소연이의 부모님을 만나서 정식으로 혼담을 나누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정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상철이는 이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정미야, 이제 그만 받아들여. 나도 내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야. 상철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정미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남 땅 5,000평하고 여기 6층 건물을 내게 줄게. 그러니까 이혼해줘. 상철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정미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20년 넘은 결혼 생활과 세 딸의 미래가 부동산 몇 건으로 계산되고 있다니요. 성남의 땅 5,000평이라고 하지만 정미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개발 계획도 없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지나 다름없는 땅이었죠. 6층 건물도 낡고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 땅이 뭐하러 필요해? 잡초만 무성한 땅인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시큰둥했습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받는 게 낫지 않냐, 건물 임대료나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봐 같은 조언들만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그 조건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미에게는 선택권이 많지 않았습니다. 상철이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소연이의 임신 사실도 주변에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세 딸들이 받고 있는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특히 큰딸 수진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정 불화를 겪고 있어서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수연이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평소에 활발했던 아이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정미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막내 수빈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됐어요? 수빈이가 정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미는 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인 딸에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집을 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정미는 굴욕감과 분노를 억누르고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세 딸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끌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특히 수진이의 입시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미는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상철이로부터 받기로 한 6층 건물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딸들과 함께 살기에는 조금 좁았지만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미는 2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세 딸을 낳고 키웠고 행복한 추억들도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새 집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큰딸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미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넷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오히려 더 단합이 잘 될지도 몰라. 새로운 집에 정착한 후 정미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6층 건물의 임대료 수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공실도 많았고 임대료도 높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 딸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성남의 5,000평 땅은 정말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개발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고 현재로서는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미는 가끔 그 땅을 보러 가보곤 했지만 갈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빈 땅을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정민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끝일까? 내가 정말 버려진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5이라는 나이에 홀로 세 딸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편 상철이의 사업 상황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연이의 부모님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상당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철이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물류업계에서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상철이는 처음에는 신중했지만 소연이의 부모님이 보여준 사업 계획과 자금력에 점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소연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장인어른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상철이는 소연이 부모님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철이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서게 된 것입니다. 장인어른들을 신뢰한 나머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한편 정민은 딸들을 위해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 딸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했고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을 이뤄야 했습니다. 6층 건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정민은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세 딸들이 엄마를 위해 힘을 내주고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배신에 크게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엄마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넷이면 충분해요. 아빠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수진이의 말에 정민은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준 것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둘째 수연이도 처음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지만 이제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올게요. 하며 적극적으로 가게에 도움이 되려고 했습니다. 막내 수빈이 역시 우리는 4명이야. 우리끼리도 가족이야 하며 엄마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정민은 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주고 있는데 엄마인 자신이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6층 건물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철이가 관리업체에 맡겨놓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정민은 직접 나서서 세입자들과 소통하며 건물 가치를 높여나갔습니다. 낡은 부분들을 수리하고 청소 상태도 개선했습니다. 세입자들도 정미의 정성스러운 관리에 만족해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건물이 훨씬 깨끗해졌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관리를 받는 느낌이에요. 같은 말들을 들으며 정민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임대료 수입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은 문득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버리면 땅이 널 살린다.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의 5,000평 땅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쓸모없는 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어졌습니다.
딸들과 함께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 땅이 정말 우리 거예요? 막내 수빈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넓은 땅을 보며 아이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잡초만 무성했지만 5,000평이라는 규모 자체는 상당했습니다. 정민은 이 땅에서 뭔가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한편 상철이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부모님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던 물류 사업이 여러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의 아버지가 제안한 사업 파트너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계약 조건도 상철이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상철이가 연대보증을 선 부분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면 상철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연이도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철이와의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철이의 기존 사업도 예전만큼 잘 되지 않고 있었고 새로운 사업마저 위험해 보였습니다. 오빠, 우리 괜찮을까요? 사업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소연이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한 상황이었고 장인어른들과의 관계도 있어서 쉽게 손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철이의 기존 카페 사업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여파와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민은 이런 소식들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공통 지인들을 통해 상철이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세 딸의 아버지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민은 더 이상 상철이에게 의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딸들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철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민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수동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에게 의존하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원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은 사업을 해볼까도 생각해보고 부동산 공부도 하며 투자 기회를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성남의 그 땅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큰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서로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정말로 사람이 버려도 땅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성남의 그 땅이 정말 쓸모없는 땅일까요? 아니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정민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성남시청에서 온 공문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사업계획 통지서라는 제목의 그 공문을 받는 순간 정민은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미가 소유하고 있는 성남의 5,000평 땅이 바로 신도시 개발의 핵심 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연장선이 지나가고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정민은 몇 번이고 공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땅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땅 위치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 땅 정말 대박이에요. 여기가 바로 신도시 개발 1순위 구역이잖아요. 평당 2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정민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5천 평에 평당 2천만 원이면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더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그 땅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예정이라서 평당 가격이 더욱 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잡초만 무성한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이 이제는 1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로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버리면 땅이 널 살린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정미의 대박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정미 씨가 정말 운이 좋네. 이혼할 때 그 땅 받은 게 신의 한 수였어.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라며 기뻐했습니다. 둘째 수연이는 엄마가 고생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라고 말했고 막내 수빈이는 우리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라며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철이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정미의 대박 소식을 들은 상철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별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넘겨준 땅이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철이의 상황은 정미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부모님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소연이의 부모님이 소개해준 사업 파트너들이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철이가 연대보증을 섰던 부분 때문에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상철이의 모든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카페 두 곳도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고 물류업체마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연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소연이의 부모님은 사업 실패의 책임을 상철이에게 돌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딸만 임신시켜놓고 이런 꼴을 만들어 하며 상철이를 원망했습니다. 소연이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상철이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소연이는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태어날 아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철이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상철이는 정미의 대박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갑자기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철이는 후회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땅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고민하던 상철이는 결국 정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버리고 도움을 요청하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완전히 몰락한 상철이에게는 정미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상철이가 정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정미는 현관문을 열고 상철이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2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미야. 상철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완전히 망했어. 빚만 수십억이야. 소연이네 부모님한테 사기당했어. 상철이는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망하고 연대보증 때문에 개인 파산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정민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상철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미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다시 받아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을 차갑게 버렸던 그 남자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태어날 아이는? 정미가 물었습니다. 상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이도 나를 떠났어. 부모님이 데려갔어. 아이는 혼자 키우겠다고 하더라고. 결국 상철이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미는 상철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게 결국 나를 살렸어. 정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 여긴 그 땅이 지금 나를 겁으로 만들어줬어. 상철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미야, 제발.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하지만 정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정? 당신이 내 연녀를 집으로 데려와서 우리 딸들 앞에서 새 가족이라고 했을 때 예정은 이미 끝났어. 상철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정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세 딸을 키우며 밤마다 울었던 날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미래를 걱정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정미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철 씨,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정미는 남편이 아닌 타인을 대하듯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책임지세요. 상철이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미야, 정말 마지막이야. 제발. 상철이는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미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버릴 때는 생각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다고?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에요. 그때 큰딸 수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본 수진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오셨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딸의 차가운 반응에 상철이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새 가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고등학생인 딸이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며 정미는 뿌듯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둘째 수연이와 막내 수빈이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리움이나 애틋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버린 사람에 대한 실망과 원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딸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상철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마지막 인정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생활비 정도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 아이들 아버지였기 때문이니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상철이는 정미의 차가운 배려에 더욱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한때 자신이 그렇게 쉽게 버렸던 가족이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철이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며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소연이도 아이를 낳은 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상철이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랑을 쫓아 가정을 버린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한편 정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남 땅의 가치는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더욱 올랐습니다. 최종 감정가는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대단해요. 둘째 수연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서 우리를 지켜내고 이렇게 성공까지 하셨잖아요. 아이들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정미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미는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아파트로 이사하여 딸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치스럽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이 정미를 더욱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큰딸 수진이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가정 불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내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엄마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이 시련이 저를 성장시켜줬어요. 수진이의 말에 정미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둘째 수연이도 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감성이 풍부해졌고 그것이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막내 수빈이는 예전보다 더 의젓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강해요. 라며 밝게 웃는 모습이 정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정미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딸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도 해주고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미는 성남의 그 땅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전에 잡초만 무성했던 그곳에는 크레인과 불도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곳에는 번화한 신도시가 들어설 것입니다. 사람이 버리면 땅이 널 살린다.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땅만이 자신을 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자신의 의지와 함께 힘을 모아준 딸들의 사랑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미는 딸들과 함께 새로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모녀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은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한때는 버려진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거구나. 정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강한 가족이 되었어. 따스한 석양이 내 모녀를 비추며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배신, 절망과 시련을 모두 이겨낸 정미는 이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물질적 풍요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사랑, 자립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정미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한 여성이 결국 그 시련을 통해 더 큰 행복과 성공을 찾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정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